안녕하세요. 텐트기입니다. 정말 코로나의 이 슬픈 기간, 저는 이렇게 모자 쓰고 안경 쓴 다음에 밭에서 정말 버텼습니다. 풀 뽑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햇볕에 선글라스 진한 거 쓴 다음에 밭에서 버텼어요. 애들 방학 2달을 견디려고 책을 봤는데 코로나로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봄이 되자마자 제가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나가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 내내 시커매졌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 전에 방학은 미뤄지고 있는데 원격 수업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애들이 오전 시간조차도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제가 애들이 이렇게 시간도 남고 같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들 요리 수업을 시작했어요. 요리라고 해봤자 계란말이 하는 법, 스파게티 할 때 어떻게 삶는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지만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계란말이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중에 저희 아들이 파를 넣지 않고 햄을 썰어 넣어달라고 해서 햄을 작게 썰어 놓더니 오, 새로운 맛이 애들이 더 좋아하는 맛이 됐어요. 건강에 안 좋을지라도 더 좋아하는 맛이 돼서 저희가 이제 햄 계란말이라고 우리 한이가 개발한 계란말이입니다. 햄 계란말이를 종종 해 먹는데 이제 계란말이 할 때 애들이 계란을 깨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계란말이를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르쳐 줄 때 저희 집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예시로 같이 올릴 텐데 한결이가 자기가 휘젓고 싶다 그랬는데 좀 수저로 저어주면 좋을 걸. 그 계란 젓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공업용 큰 거. 그걸 꺼내고 이렇게 젓다가 계란을 부신 어떤 양품보다 훨씬 무게가 무거운 관계로 콸콸콸콸 요리 가르치다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콸콸콸콸 흐르는 그 계란말이를 이제 제가 하고 이렇게 치웠던 예시를 같이 올려드릴 텐데요. 요리를 가르치면서 그 예시를 할 때 제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엄마가 이렇게 하더니 맨 끝에 그렇지 않으면 코로 나온다. 피가 코로 나온다. 어이구 확진자랑 코로 나온다가 뭐 인상에 박히는 되게 재밌는 코멘트였는데요. 저희 집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실수라도 괜찮다. 이게 이제 저희 집 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실수라도 괜찮다. 실수는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마음이 그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 고통이 있을 때는 제가 따끔 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정확하게 따끔해요. 따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실수하는 거 있죠.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깨부시거나 넘어지거나 엎으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다. 다 괜찮다.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불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를 가진 건 잘못하면 코로 나오죠. 저희 집. 그런데 실수다.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둬요. 근데 이번에 요리를 가르치다가 한결이가 정말 저희가 가족이 많은 관계로 한 열 몇 개 깨거든요. 쏟았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남비가 기울었는데 남비에 남은 양 빼고 다 쫙. 저는 이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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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했더니 철철철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치웠죠. 근데 이제 스스로에게 엄마들이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당황했을 때 팍 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랬어? 이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나가죠. 그게 이제 의도적이진 않지만 놀라거나 당황했거나 뭐 이렇게 긴박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정한 게 있는 거죠. 실수는 괜찮다. 실수는 다 괜찮다. 실수는 야단 맞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기 때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당하게 이 야단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는데 이거는 몰랐던 거고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또 나로 인한 게 아니라 누가 연결돼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실수인데 어른들이 이제 상황 벌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 확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아무튼 상황은 안 좋죠. 계란이 엎어졌다거나 뭐 컵이 깨졌다거나 이런 거라고 쳤을 때 뭔가 자기도 일을 저질렀단 마음에 이렇게 입은 다물고 야단은 맞지만
뭔가의 그 화에 정당하게 자기를 잘못했다고 못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주로 실수일 때죠. 자기 동기를 가졌을 때는 아, 내가 이런 마음이었고 이렇게 야단을 맞고 이걸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아주 정확하게 이 고난이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자기가 의도를 가진 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수일 때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나에게 야단을 치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황한 순간에는 엄마도 화를 내고 아이도 대략 막 당황해서 들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야단이나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은 실수는 말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해도 말하지 않는다. 혹시 그걸로 돈이 많이 나가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이들 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실수는 괜찮다. 근데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셋째 같기도 하고 한이 같아요. 아마도.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혼자 심취해갖고 제 멘트만 생각이 나요. 근데 아이가 질문을 참 무서운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혹시 내가 실수로 동생을 죽여도 엄마는 용서해 줄 거냐? 괜찮냐? 라고 물은 거예요. 동생이 미운데 몰래 그러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자기도 실수가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 이거 조심해. 아, 동생 그러지 마.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연결돼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나 실수로 동생을 죽여도 괜찮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정말 내 가족의 생명을 내가 잃게 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 질문을 하는데 물론 TV를 보고 뭔가 들어갖고 한 게 아니라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줘라고 하는 그 제 말에 본인이 스스로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 생각을 이렇게 잠깐 했어요. 1, 2분을 하는데 아니 한 10초? 20초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하는데 그래 실수로 정말 너무너무 크나큰 사고를 낼 수도 있지. 그냥 뭘 깨거나 뭘 흘리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근데 이쪽이 의도하지 않았다면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책망하거나 너 때문이라고 하거나 그 아이를 계속 압박감을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행복하게 사는 법 중에 실수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제가 그 순간 그 친구가 말한 동생이 제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잃었어. 자녀에 의해서 자녀를 잃었어. 뭐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실수. 아, 정말 한 몇 초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있겠다. 그건 누가 용서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지만 엄마가 그걸 책망하거나 묻거나 붙잡고 있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슬프겠지만 너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엄마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있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그게 인상이 깊었나 봐요. 중간중간도 한 번씩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의 의도가 동생이 미워서 의도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 정도 실수까지도 만약에 그 정도 일까지도 내가 용납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 같았어요. 그걸 할 때 얼굴 분위기나 감성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엄마 정말 실수라면 그렇게 큰 일조차도 용납해 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실수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니면 그걸로 너무 슬픈 일이더라도 용서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털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그 실수를 유발한 모든 사람이 서로를 탓하고 책망하고 괴로워하고 못 잊고 그러는 것보다 그 아이를 그 실수에서부터 자유롭게 이건 실수였고 의도가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에서 너는 벗어나라. 이러면서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아이들 요리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계란을 쫙 나이아가라 폭포수를 쫙 만들고 이제 요리를 찍다가 이게 찍혔어요. 그래서 예시로 올릴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계란 15개가 엎어지고 바닥 좀 닦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순간 당황하죠.
순간 당황한 일들 속에서 엄마들이 당황한 걸 처리하는 게 힘들지도 않은데 실은 마음이 놀래거나 하다가 이제 훅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의도한 게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언성을 높이거나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결정해 놓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의도한 악에 대해서 엄마에게 야단을 들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렇게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을 들을 수 있고 야단을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실수했다면 그건 어떤 실수라도 엄마는 나를 탓하지 않는다. 엄마는 날 사랑한다. 그걸로 벌어진 그 일과 그 일의 처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들 코로나로 아주 힘들지만 우리가 정해요.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든, 산에 사람 없잖아요, 요즘.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 땅에 호미질을 하든, 풀을 뽑든, 우리의 그거를 뭔가로 풀어내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의 실수나, 때로는 아직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용납하고, 예뻐하고, 코로나 때 집에 같이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이 뽀뽀해 주세요. 이때가 더 많이 뽀뽀해주고 사랑할 시간입니다. 엄마의 개인 시간이 없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 태도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과자 먹고 밥 잘 안 먹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러겠죠. 집집마다 그럴 겁니다. 그렇겠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집에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실수를 용납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엄마가 결정해 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거는 건들지 않는다. 이거는 너랑 나랑 해야 된다. 이 모든 나머지는 너에게 주겠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엄격하고 97가지의 자유를 주자, 이런 말씀도 한번 텐톡에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어디까지일지 엄마마다 좀씩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그 아이가 실수라면 언제든지 용납받고 그것에 대한 책망에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